자, JDI 파트너스 유재준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약간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긴 한데 지금 두산그룹이 반도체로 새롭게 지금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두산 테스나에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선 자세한 사업 내용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자세한 사업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테스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두산이 이제 4월 27일에 테스나를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두산 테스나로 출범을 하게 됐죠. 그래서 테스나 이제 원래 최대 주주였는데 주주는 아니었고 최대 주주였던 회사의 뭐 지분을 전량 이제 매수하면서 체결하면서 이제 반도체 사업의 진출을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나는 2002년도에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후공정 기업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웨이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웨이퍼 테스트의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두산에서 사업을 또 확장하기 위해서 인수를 좀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지난해 매출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각각 뭐 2,076억 원 그리고 540억 원. 그래서 이전의 실적도 양호한 수준이고 두산이 또 이제 두산이 인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차후의 실적들 보시면은 뭐 2023년 올해를 떠나서 2023년과 2024년의 컨센서스도 상당히 대폭으로 또 상향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산은 이제 테스트 분야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동시에 뭐 웨이퍼 가공과 반도체 조립을 하는 뭐 패키징 기술까지 확보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으로 뭐 자리를 매김했다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글로벌적으로 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웨이퍼 테스트는 이제 1000에서 10,000개의 반도체 칩이 새겨진 원형 스테이프 웨이퍼를 강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뭐 전기 또는 뭐 온도, 뭐 기능 시험을 테스트하는 작업인데, 두산의 이제 테스나는 주요 제품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카메라 뭐 이런 부분들, 뭐 통신, 센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형의 영향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이제 두산이 테스나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뭐 시스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이제 심화되는 이런 시장에서 톱10 안에 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짐하고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글로벌 후공정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뭐 테스트 장비, 뭐 첨단 패키징, 이런 반도체 생태계에서 추가로 폭넓은 진출을 검토하고 또 계획하고 있다라고 또 말을 하면서 입지를 단단히 뭐 지키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간 기준에서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두산 테스나의 추가적인 뭐 성장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뭐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시장도 그렇고 지금 연일 계속해서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뭐 기술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좀 크게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산 테스나로 투자를 확대를 하는 게 과연 좀 올바른 선택인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그래도 대표님은 어쨌거나 이번 투자로 좀 두산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재편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지금 파운드리의 부족 현상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상당히
이런 시장에 접근하는 거는 충분히 저는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파트너십의 뭐 후공정 기업으로 입지를 지금 굳건히 다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진출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두산 테스나의 중장적인 관점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대만의 TSMC도 파운드리 가격을 추가적으로 계속 또 인상하면서 3월에 이제 8월 이제 3분기에 20% 정도 인상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또 삼성전자까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파운드리 가격을 20% 정도 인상한다고 또 밝히면서 파운드리 시장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산 테스나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지수 대비 상당히 좀 선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시간 기준에서는 1.58% 정도 내외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선방하고 있는 흐름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가격대가 조금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보여지고 지금 두산 테스나의 사업 비중을 보시면은 95%가 웨이퍼 테스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 테스트 기준에서 여러 가지 뭐 자동차 그리고 카메라 쪽 이런 부분 쪽 뭐 핸드폰 전체적으로 다 추가가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도 상당히 수요가 또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만 봐도 상당히 올해 3분기 또는 뭐 내년 이후부터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눌리지만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앵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자금력이 많이 필요한 이런 성장주들, 특히 이제 뭐 자동차 쪽도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좀 타격을 많이 받는 게 뭐 테슬라였죠. 상당히 미국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성장성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들, 성장주들은 아무래도 은행 또는 뭐 채권 이런 쪽에서 자금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지금 내일 이제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데 뭐 시장에서는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한 것처럼 시장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이 좀 눌리고 있지만 내일 이제 새벽 3시에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파월이 발표를 할 텐데 지금 기준에서 어느 정도 다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3시에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가 되더라도 시장의 영향력은 지금 다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같은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두산 테스나는 간단하게 실적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자산도 그렇고 부채도 꾸준히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실적 기준에서도 2024년까지 추가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부분들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거의 지금 올해보다 20%와 30% 정도에 넘는 영업이익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컨센서스 기준에서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의 방향성 그리고 기술주의 방향성은 우선 내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횡보 또는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두산 테스나 또는 기술주들의 대응에 있어서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주가 흐름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일단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결국에 또 문제는 이제 새벽에 발표되게 될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될 텐데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저앉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지금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할 거 없이 다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두산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힘으로 해서 나머지 좀 이 반도체 주로도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두산의 대규모 투자 집행 소식,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두산 테스나의 반도체 시장에 뛰어드는 부분이 반도체 시장의 영향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 뭐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에 뭐 SK하이닉스까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미국 기업들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두산 테스나는 후공정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영향력은 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두산 테스나는 이제 후공정, 이제 웨이퍼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이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 먼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또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후공정 쪽 기준에서 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기업들의 파운드리 가격 인상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반등을 또 이어갈 수 있는 뭐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1월부터도 또 TSMC에서는 추가적으로 8% 정도의 파운드리 가격을 또 인상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1, 2분기 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후공정 기준에서 파운드리 관련주들을 한번 유심히 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의 영향력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후공정 기준에서 충분히 두산 테스나의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두산그룹의 이 반도체 대규모 투자 소식이 후공정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주로는 조금의 온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증시가 FOMC 회의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간밤에 장을 마쳤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어쨌건 지금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술주들, 뭐 글로벌 기술주들도 지금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술주들의 향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뭐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자금 확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도 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채권, 특히 회사채 채권은 국채보다 신뢰도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채 가격이 또 인상한다면 추가적으로 회사채는 더 그만큼 스프레드를 적용해서 더 높게 금리를 또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성장주들 또는 기업들에게 부담스러운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또 밀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은 아무래도 지금 추가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인데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추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더 밀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기준에서 0.25% 정도밖에 차이도 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과하게 좀 밀리지 않나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술주들의 흐름 상당히 좋지는 않겠죠.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오전에 이제 내일 오전 3시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가 된다면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들을 밀린다고 해서 정리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일 새벽 3시에 기준금리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또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아마 8월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이제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표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준에서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리보다는 추가 매수 구간을 좀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7월에 또 이제 여러분들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또 발표가 되겠죠. 7월 10일 정도 기준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어디인지를 좀 확인해야겠죠. 이런 우려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CPI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7월에 이제 발표되는 CPI의 또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7월 10일까지 아무래도 시장의 큰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없다라고 아쉽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의 연준의 발표, 파월의 이제 입장을 어떻게 발표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와 관련돼서 시장이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두산이 반도체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혀서 이 소식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두산그룹이 최근 투트랙 전략으로 이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데 원전 또 친환경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 전개되고 있습니다. 계열사의 핵심 이슈에 따른 투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수소 관련해서 두산 POS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뭐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9%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두산 POS 기준에서 아무래도 수소 관련주로 또 볼 수 있는데 수소 쪽이 아무래도 전기 쪽보다는 전기차, 뭐 2차 전지보다는 좀 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 아무래도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은 아무래도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반등이 또 이어질 가능성은 크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 낙폭은 상당히 좀 과하지 않나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은 아무래도 가격 기준에서 3만 원 정도를 좀 이탈한다면 추가적으로 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만 원 정도 기준 잡고 되돌리는 흐름 정도 또는 지지가 된다면 아마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 공략 또는 3만 원 아래에서 한번 분할 매수로 해서 공략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 지금 밀리고 있지만 충분히 저가 매수의 또 기회를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 수소 관련주로 해서 충분히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 볼 게 당연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전이겠죠. 원전 관련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두산 이제 에너빌리티로 기업명을 변경을 했는데 지금 오늘 4% 정도의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뭐 시장의 영향력 정도로 하락폭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장기 또는 크게 장기적으로 또 볼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국이 2035년까지 원전 150개를 이제 건설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전력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을 150개를 이제 35년까지 건설한다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더라도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원전 관련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추가적으로 계속 길게 볼 종목이겠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는 300일선을 이제 하락하면서 지금 가격 기준에서는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 온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좀 메리트 저가 매수의 또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 관련주의 또 대장주로 또 볼 수 있겠죠. 한국전력과 함께. 그래서 지금 밀리고는 있지만 15,000원과 16,000원 사이 정도에서 이제 지지가 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2035년 150개 원전
발전소 건설 계획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재건 기준에서 또 이슈가 될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